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대구 경남 지역을 돌면서 지역 민심 살피고 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그 대구 경남 지역 이렇게 돌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쪽 민심은? 내려갈 때 그 태풍이 그 지역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고요. 예. 또 거제, 경남, 창원을 이렇게 다닐 때는 뭐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붓는 장마비가 내리더라고요. 예. 민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민주당에 대해서 그 지역이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민주당한테 지난 지방선거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랬죠. 뭐 날씨만큼이나 아주 잔뜩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어떤 경고를 보내는 게 상당히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대통령 선거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각 지방마다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요 국면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말씀드리고 설득할 거냐 매우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저 현안으로 대두된 게 언론중재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 앞두고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원 그다음에 후보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후보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예, 예. 이낙연 후보는 뭐 찬성하는 걸로 말을 했고요. 그렇죠? 예, 예. 뭐 아주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예. 또 이제 뭐 그 반반 정도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저는 뭐 처음부터 이 법의 도입 취지 뜻은 이제 공감한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원래 그 취지대로 법의 개정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새를 향해서 부메랑을 던지지만 그 부메랑이 돌아와서 오히려 그 우리를 때리는 부메랑의 개혁의 부메랑 효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입 취지, 뭐 법 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취지대로 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는데요. 만일에 언론이 이 법 때문에 혹은 기자들이 이 법 때문에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혹은 그 사회적인 비판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면들을 좀 살펴서 법안 처리가 좀 됐으면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나마 조금 많이 덜어내고 또 뭐 법사위에서도 일정하게 수정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요. 예.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확보가 됐으니까 정치인은 어쨌든 마지막까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냥 통과시키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좀 더 수기를 하자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경선 국면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뭐 말씀을 따로 다 듣거나 이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조홍천 의원, 이용우 의원, 또 오기영 의원 등이 저와 비슷한 우려의 말씀들을 이제 하신 걸로 언론을 통해서 저도 들었고요. 또 당의 언론이신 우리 유인태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도 이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이 법의 그 개정 효과에 대한 이제 뭐 취지에 반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하나하고 민주당이 그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대선을 앞두고 그런 비판을 우려해서 그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재배정 이런 것까지 아주 통 크게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당내
반발과 우려, 비판도 상당했는데, 지도부가 그 큰 결심을 했는데, 그 큰 결심에 빛이 발해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저희가 밀어붙이게 되면,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좀 불리한 것 같다. 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큰 결단을 했는데, 큰 결단에 빛을 발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현명하냐. 예. 이런 우려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딱 부러지게 이렇게 저렇게 하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지도부가 조금 더 이런 면에서, 국민들과 야당, 이렇게 설득하는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권익위가 국민의힘 12명에 대해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있다고 발표를 했고, 발표 하루 만에 이제 국민의힘이 징계 조치를 내놨는데, 징계 수위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징계 처분을 당한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봐야죠. 네. 받아들이고 가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대표나 해당 의원들이가 권익위를 비난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던데 국민 여론에 의해서 떠밀려서 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기 손으로 권익위의 조사를 의뢰했던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자기들 손으로 의뢰하고 그걸 또 권익위를 비난하는 걸로 면피하려고 하는 태도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엄중한 처분, 더 센 처리를 이야기한 것도 국민의힘 당 대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지. 예. 저희 민주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예.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처분하고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제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가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역시 윤희숙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 저는 윤희숙 의원의 정치 쇼다, 언론 플레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쇼의 대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예. 국민이 선택해 주셨고 선출해 주신 그 자리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면에서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다고 그러면 저는 그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만일에 이렇게 위야무야 흘러가면 저는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더 우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예. 윤희숙 의원이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한테 비아냥하시고 예. 또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서도 비판하시고 하던데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자기 손으로 가서 조사 의뢰했고 또 그것이 비록 본인의 일이 아니고 가족의 일,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가족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관련 의혹,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인, 친구들 혹은 보좌관까지도 다 지금 이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왔었죠. 예,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권익위를 비난하거나 민주당한테 비아냥거리실 일이 아닙니다. 예. 이거를 깨끗하게 해명하고 자금 출처라든지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해명하고 하시면 될 일이지. 이거를 갑자기 정치의 장으로 훅 끌고 들어와가지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저도 낸 법안인 이해충돌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예. 엄청나게 광범위한 그냥 평범한 공직자들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혹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산 증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감시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우리 국민 중에서 거의 800만이다, 1000만이다 이렇게 해당된다 이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래요. 윤희숙 의원이 지금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본인의 억울함만 그리고 여당에 대한 비난과 그 비아냥만 늘어놓으신다면 오히려 저는 더 무책임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후보님 지금 지난번에 법인세, 소득세, 감세 그 이야기는 최근에 최강 시사에서 하셨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겠다는 공약은 최근에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많은 분들이 박용진 이제 대통령 할 생각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득권 혹은 뭐 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한테 자꾸 이렇게 표 못 받을 소리만 하냐고들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특수직역 연금들이 계속해서 적자 구조고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적자 부는 더 커질 거라서 지금 당장에도 그렇습니다만 미래 세대인 우리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 반발이 심하니까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반발이 심하고 당장 또 선거 때 표가 우리는 급하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폭탄 돌리기가 돼서 미래 세대에 그냥 자꾸 떠넘기게 되거든요. 저는 모든 복지 제도든 또 그것이 연금 제도든 간에 그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뒷받침 정도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을 잘 판단해서 봐야 되는데 미래에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니까요. 줄어들고 적자 부담은 더 커지고 이런 구조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고 개혁을 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의 방향으로 국민연금과 이제 통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어렵고 욕먹더라도 그 일을 제기하고 그 풀어나가고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100만 명에게는 굉장히 큰 저항을 받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집안에 많은, 저희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사실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정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단체와 공무원 노조 등이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 상권 보장 그리고 정치적 활동 자유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거냐 요 논의와 공무원 연금 개혁의 논의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패키지 딜을 하자 그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 대권 주자들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 대권 주자들도 검증하자 이거는 찬성하시죠? 저는 거의 무한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들과 선출직 공무원 공직자들은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다 동의합니다. 언론사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처럼 권익위가 한꺼번에 하자 이런 방식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방식도 다 참석하실 거죠? 참여하실 거죠? 저는 언론도 어쨌든 의혹 제기 그리고 문제 제기,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식 기구, 국가기구 혹은 합의된 단위에 의해서 여야의 모든 후보들이 다 이런 검증 과정을 겪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지율은 지금 좀 상당히 답보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1, 2위 후보 간의 이전 투구라고 하는 게 진흙탕 싸움을 얘기하잖아요. 그 옆에 하얗게 새 정책과 새 비전으로 단장하고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그거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1, 2위 후보가 진흙탕 싸움을 하고 그 진흙탕이 다 튀어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거는 박용진이다. 3위 후보 박용진을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전 투구 네거티브 정쟁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0 선물을 해줬던 목걸이하고 반지하고